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화 직장생활에서 감정이 상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어자 장춘수입니다. 네, 어설픈 자유인님. 네.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직장 생활에서 감정이 상하는 이유입니다. 자유인님은 직장 생활하면서 감정이 상한 경험, 누군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지금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나고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네. 상황에서 좀 감정도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주로 상사든 동기든 뭔가 이렇게 내가 무신당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별건 아니었을 텐데 대부분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네, 그죠? 야, 네. 그 정도도 못해? 이런 예. 식으로 그죠?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도 좀 많고 예. 또 가끔은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치 막 약간 들러리가 된 듯한 느낌? 이렇게 그런 적도 주인공이 있었던 것 아니라 같고. 엑스트라. 네. 예. 그렇죠. 같은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얘기하다 그죠?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그런 감정 노동의 대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예. 주로 직장 상사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주범인 경우가 많죠, 그죠? 항상 상사가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경험한 사건 중에 제일 기분 나빴다 이런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저보다 이제 상사였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고 내 뜻을 이런 몰라주고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억울함 예. 이랬을 때 그렇죠. 이렇게 예. 그죠? 다시는 하나 봐라 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간혹 직장 상사 중에는 부하 직원이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쫙 받고는 이름을 지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몰래 보고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고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는 건 아니죠? 저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아서.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예. 어떠세요? 그렇게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상대한테는 주로 상사일 텐데요. 네.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요? 네. 기분 나쁘게 했는데? 네. 어. 그 앞에서는 그래야죠. 그리고 뒤에 가서 그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예. 뒷담화 그렇죠. 전문 용어로 뒷담화. 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은 술집에 가도 안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상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내 삶의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네, 이번 화의 주제를 직장에서 감정이 상하는 이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이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럼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네.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가진 동물이죠, 그죠? 네, 만일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없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로봇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묘한 녀석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려고 직장 문을 딱 나서는데 우리 직장 건물 앞에 애인이 꽃다발을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네. 꽃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뭐, 그죠? 와. 뭐 기분이 끝내주죠, 그죠? 예. 네. 그럼 비슷한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싫은데 평소 내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스토크가 꽃다발을 들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갑자기 소름이 확 돋으면서 그죠? 예. 굉장히 끔찍한 그죠? 상상을. 예. 그 멜로 드라마가 네, 갑자기 그죠? 그러네요. 뭐 추정 60분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끔찍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얼핏 비슷해 보이는 자극에도 이에 반응하는 감정의 방향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처럼 애인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릴 때는 기쁨의 감정이 막 생기지만 스토크가 그러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그 감정적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네. 내가 무서워하는 잘 모르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람. 그죠? 네.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닌가요? 예,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그 철학자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코나투스는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 스피노자는 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나 사물은 유한한 양태라고 보았습니다. 양태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스피노자는 신을 실체라고 불렀고요. 인간을 양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유한한 양태라서 우리 인간은 항상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야 하고 이러한 본성을 코나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어떤 개체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나 욕망 이런 걸 말합니다. 네.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네. 어려운 단어나 용어 같은 것들이 예. 하나씩 나오기는 하는데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철학 용어가 처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방송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나면 좀 잘난 체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기억하겠습니다. 그죠? 코나투스. 예, 네. 그죠. 코나투스 설명을 좀 드리죠. 코나투스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코나투스가 충족이 되면 자기 보존의 욕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이 기쁨의 감정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 코나투스가 저지를 당하면 자기 보존의 욕망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때는 슬픔의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상태, 정념인데요. 외부 자극에 따라 저절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무의식적인 욕망의 게이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게 다가오면 코나투스 게이지가 증가해요.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게 다가오면 빨간불이 딱 켜지면서 코나투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코나투스 게이지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이 찾아오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스토크가 찾아오면 코나투스가 감소하게 되어서 부정적 감성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즐기고 슬픔은 피하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욕망이라고 본 거죠. 네, 결국 코나투스가 증가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거고 네. 감소하면 슬픔을 느끼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죠?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라 유한한 양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면 뭐 그죠? 내가 막 조절을 할 텐데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그
항상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나 기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서로의 삶에 좀 장애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인간은 유한한 양태라서 외부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쁨보다는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네. 나약한 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 감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라는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니까 네. 너무 슬픈데요. 예, 어떻게 그쵸? 해야 되나요, 이거? 예. 근데 언제나 외부 자극이 우리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외부 자극을 딱 받으면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선택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기쁨과 슬픔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 직장에서 즐겁게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쫙 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 30분 전이에요. 네. 그래서 퇴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썩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리 오늘 소주 한잔 어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승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거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 그렇죠. 예. 긴 한데 맞습니다. 네. 예. 나한테 별다른 약속이 없고 또 그 상사가 나랑 평소에 관계가 좋고 말도 잘 통하는 상사의 제안이라면 당연히 승낙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바로 오케이죠. 예,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죠?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코드도 맞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면 이때는 승낙하는 게 좋을까요? 거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불편한 상사라면 네. 굉장히 막 거절하고 싶은데 네. 그 뒤에 호환이 좀 들어와서 승낙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죠. 근데 그죠? 현실은 자기 욕망과는 달리 거절하지 못하고 술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석한 술자리는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노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코나투사 증가하지 않고 감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스피노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속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속 상태란 자기의 기쁨과 슬픔이 오직 외부 현실에 따라 좌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도 없고 자기의 기쁨마저도 상대방에 의해서 좀 그죠? 마음 안 드는 직장 상사죠. 상대방에 의해 슬픔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예속 상태입니다. 이게 참 뭐 싫어하는 상사지만 네. 싫어하는 상사라기보다는 상사라서 오히려 또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예. 건데 그걸 예속 상태 굉장히 좀 듣기 안 좋은 소리 그렇죠? 같은데. 예, 어쨌든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잡혀 예. 있는 거네요. 예. 스피노자는 이런 예속 상태에 놓인 상황을 무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점점 심한 어, 얘기를 그쵸. 하고 있네요. 예속에서 그쵸? 무능력자로. 예. 그래서 스피노자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무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능력은 인간이 자기의 외부에 있는 사물에 의해 지배되고 자기의 본성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물들의 일상적인 조건이 요구하도록 결정되도록 하는 데 있다. 말은 좀 뭐 구구절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무능력은 자기 본성이 요구하는 걸 따르지 못하고 외부의 조건의 요구, 주로 뭐 여기서는 직장 상사죠. 외부 조건의 요구에 따르는 상태가 바로 무능력인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라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싫어하는 상사의 술자리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무능력하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너무하네요. 원래 철학자들은 네. 그죠? 옳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능력한 거죠. 그렇죠. 예. 무능력한 걸 뭐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왜 그 상사가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혹시 좀 상처받지 않을까? 그죠? 혹은 뭐 외로운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라서 네. 싫지만
뭔가 배려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상사를 배려하는 네. 차원에서 네. 승낙을 할 수 있다. 네. 뭐 좋은 지적 같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능력자죠. 예.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해 단 하나의 판단, 단 하나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인문학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항상 열린 해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의 철학으로 논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덕도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코나투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려는 모든 행위, 다시 말해서 코나투스가 증가하면 기쁨이잖아요, 그죠?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름 또 재밌네요. 예.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뭔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덕이고 네, 뭔가 슬픔을 갖다 주는 행위가 오히려 덕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뭐 아까 배려라고 말씀했지만 네. 스피노자식으로는 덕이 아닌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앞에서 퇴근 시간에 상사가 와서 김대리 소주 한 잔 어때? 라고 그 제안하는 그 상사도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 상사의 본성에. 내가 싫어하는 스토커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도 그 사람 스토커 입장에서는 기쁨을 추구하는 욕망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뭐냐면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걸 도와주느라고 정작 자기의 욕망을 도외시하는 행위는 올바르지도 윤리적이도 않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상사를 배려하는 행위를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슬픔으로 점철되는 건, 그죠? 올바르지도 윤리적이도 않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네. 타인의 욕망보다 네. 자신의 욕망이 훨씬 중요하니 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게 덕이다 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너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네. 그죠?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남만 배려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남을 배려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자기는 맨날 슬퍼하고 끝나고 나면 오늘 시간 아깝네, 뭐 기분 더럽네, 뭐 이래가면서 막 하면 네. 그건 결코 올바르지 그러네요. 않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스피노자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스피노자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타인의 욕망을 자기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그죠? 왔네요. 이제 노예로까지 예, 전락을 그죠? 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우리 어설픈 자유인님은 노예와 자유인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유인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자유인님한테는 도움 될 겁니다. 자유인은 다른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따르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인식하는 것들을 행하며 따라서 매우 위대하게 욕망한다. 그러니까 자유인은 타인보다는 자신의 소망에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의 삶은 코나투스가 증가하면서 기쁨으로 충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노예는 자기 소망보단 타인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기쁨과 슬픔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결과 코나투스가 감소하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의 감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 노예까지 이제 전락한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네.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네. 우리는이라 그래서 좀 죄송한 게 뭐 저는 네.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코나투스가 좀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그쵸. 좀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거죠, 그죠? 예. 오늘은 제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그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자극에 따라 감정적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해서 타인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충실한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코나투스가 증가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직장 생활에서 사실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네. 감정이 안 상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나를 좀 통제하면서 행복한 삶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지 조금 한 가지 단서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요. 오늘은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 네.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오, 멋있습니다. 그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감정이 상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자극에 따라 감정적 동요를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타인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충실해서 슬픔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피노자 주장처럼 어떠한 덕도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보다는 우선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나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좀 점검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